아시타손이 나오지. 이 양반은 뭐라고 했냐면 전륜 상황이 아니고 출가해서 부다가 됐다. 초를 치는 말을 했지. 그래서 정반왕이 되게 싫어합니다. 좋은 것만 보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출가하려는 것들을 막으려고 했다는 거죠. 헛다리 짚었지. 자, 안녕하세요. 부처님의 생애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태어나시고 나서, 그러니까 총 점은 2번 봐요. 부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점을 한번 봤었고, 그거는 예전에 조선시대 때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남성인지 여성인지 그걸 점 본다고 무슨 말겠나 싶은데 옛날 사람들이 그런 거 해요. 그리고 이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을지, 예, 그런 걸 처음으로 그걸 이제 불본행직경에서는 상사점감품이라고 해서 나오고, 상사점감품. 그래서 점 보는 사람이 점을 보는 품이 나오고, 거기 보면 이 아이는 전륜성왕이 될 겁니다. 전륜성왕은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나 뭐 이런 거에 비견할 수 있는 아주 대단한 왕, 덕을 통해서, 원래는 덕을 통해서 전 세계를 장악하는 왕이에요. 그리고 무력은 충분히 있고, 무력까지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말을 잘 듣지.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미국한테 맞아본 나라가 실제로 몇 나라 없는데 미국이 얘기하면 들어주더라. 이번에도 저 우크라이나에 바이든 대통령이 갔잖아. 그래도 러시아나 뭐 딴 놈들이 아무 말도 못하지. 약한 나라 사람이 가면 뭐라고 했겠지. 우리나라, 그러니까 전쟁 발발이 1주년이라 해서 갔거든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갔으면 너네 그러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이렇게 나왔겠지. 그런데 미국 대통령은 간다고 러시아에 얘기하고 왔다던데. 그거 보고 되게 재밌었어요. 왜? 잘못 오발이라도 폭탄이 잘못 떨어지면 진짜 사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알아서 조심해라. 어떤 루트로 간다. 야, 그거 세지? 야, 그거 세지? 너네 그쪽에는 절대 쏘지 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동선을 가르쳐 주면 쏠 것 같은데. 근데 쐈다가 너무 무서우면 못 한다니까. 그래서 그게 여러 번 사건들이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이 영국한테도 이겼었고, 독립전쟁 할 때, 그 다음에 1, 2차 대전 때도 사실 미국이 주역이었죠. 그리고 2차 대전 때 미국이 참전하면서 전체 전세가 역전이 됐고, 그리고, 영국의 패권이 미국으로 넘어간 게 된 거죠. 이제 달러 패권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근데 미국이 한번, 호구같이 된 적이 있죠. 지금, 러시아 같은 모습을 보였던 적이 있죠. 그게 베트남 전쟁. 저게 뭔가. 원래 시작할 때는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이기긴 개뿔, 질질 끌리다가 결국은, 그냥 쪽팔리게 나왔죠. 그래서 약간 동네 바보형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동네 바보형인 줄 알고 건드린 나라가 하나 있지. 그게 이라크입니다. 후세인. 좀, 네가 어쩔 건데, 이 생각을 가지고 했다가, 그게 사막의 폭풍 작전. 진짜 그게 대단한 작전이에요. 왜? 이라크가 그 당시에 무슨 뭐 군사력이 뭐 세계 몇째네, 뭐 이렇게 뭐 탱크가 몇 대네, 그냥 군인이 뭐 200만이 있네, 어쩌고 저 동원 가능한 군인이 뭐 200만이 있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나왔었거든요, 언론에. 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시작하자마자 묶어놓고 때리듯이 때렸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밀고 땡기고 하면서 이긴 게 아니고, 시작하자마자 그냥 한 10초 만에 KO 돼서 끝난 거예요. 나라가. 그걸 보면서, 전 세계가 경각심을 건드리면 안 되는구나. 건드리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 어떻게 보면 걸프전 때, 사막의 폭풍 작전을 보고, 다시금 미국이 얼빵한 형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자각한. 러시아는 이제 얼빵한 형이 됐는데, 저게 이제 이미지를 어떻게 저거를 극복할지는 나도 모르겠어. 저렇게 한번 밟히기 시작하면, 대접을 못 받습니다.
그거를 역사적으로 봤었지. 그게 청나라가 엄청난 강국인 줄 알았는데 영국군 3,000명한테 끝났지. 그게 아편전쟁. 야, 어떻게 저 나라가 3,000명한테 잡힐 수 있을까? 뭐 이해할 수 없는 전쟁에서 패배했지. 그게 뭐 남미나 뭐 잉카 제국 뭐 이런 거 마야 제국 무너질 때 그럴 때하고 비슷한 상황이지. 그래서 재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쟤네는 그 뒤로 중국이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저렇게 센 척하면서 나오는 거거든. 인제 조금 회복한 거예요. 그 이미지를. 동네 바보형 이미지를. 그런데 러시아는 이제 바보형이 됐으니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진짜 러시아가 엄청나게 강했는데, 그죠? 소련 이러면 막 스탈린 막 이래갖고 막 저거는 막 엄청난 뭔가가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나라 이름을 잘못 바꿨나? 그냥 소련 하고 있지 뭐 한다고. 러시아 해가지고 저렇게. 그래서 전륜성왕이라고 하는 거는 힘은 무력은 있지만 무력까지 쓰지 않아도 상대를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런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미국의 패권이 훨씬 강화돼요. 그게 옳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자기의 힘을 드러내려고 했지만 사실 힘을 드러낸 놈은 미국밖에 없는 거죠. 미국의 뭐 F-22인가 그런 거 뭐 아니면 뭐 그런 전차 같은 거 그런 거 걸리면 난리 난다던데. 그게 성능이 엄청 좋다고 거지 같은 거는 있어봐야 소용도 없다고 일당 100으로 날릴 수 있다고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런 게 최첨단 무기를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랑할 수 있는, 맞으면 죽는다를 보여주는 거지. 맞으면 죽는다가 입으로만 나오는 거하고 옆에서 누가 한 명 죽으면 그게 경각심이 틀려요. 그래서 예전에도 잘못하면 효수형 목을 잘라서 걸어놨잖아. 이게 경각심을 강조하는 거거든. 지금 뭐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부처님이 상사점관품에 그 점쟁이가 점 본 데 보면 전륜성왕이 된다라는 걸 받았고, 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했고, 그리고 뭐 어머니 돌아가시고 뭐 이런 이제 문제가 벌어지는데, 이때 이제 아시타 선인품이라고 아시타 선인이 나오지. 이 양반은 뭐라고 했냐면 전륜성왕이 아니고 출가해서 붓다가 된다. 이렇게 초를 치는 말을 했지. 그래서 정반왕이 되게 싫어합니다. 정반왕 입장에서는 큰 제국을 건설하는 왕이 되기를 원했는데,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반왕 같이 어떻게 보면 부족 국가인데 그런 왕의 이름을 기억이라도 해주는 게 아들을 잘 둬서지. 흔히 하는 얘기 있거든요. 중국의 황제라고 불리는 사람이 500명이 넘어. 중국 안에만. 우리하고 달라. 거기는 왕조가 여러 개고, 그 다음에 분열돼 있었고, 막 이래서 황제라고 칭한 사람만 500명이 넘어. 기억하는 사람이 수십 명밖에 안 돼요. 우리 같은 사람도, 여러분은 한 10명 정도 꺾일 거고, 우리 같은 사람도 100명 안 됩니다. 100명 못 기억합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유명한 놈만 기억하지 누가 그걸 다 기억하냐고. 여러분도 생각해봐. 그냥 중국은 둘째치고 고려시대 때 왕 이러면 왕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왕건, 공민왕, 우왕, 창왕, 뭐 충렬왕, 충선왕 몇 없어요. 해보면 그 중에서 내용이라도 좀 아느냐? 그럼 잘 모르지. 아는 사람 확실하게 아는 사람. 왕건과 공민왕. 왕건과 공민왕 안다고. 대충 알아, 대충. 왕건, 마누라 겁나 많음. 공민왕, 동성애자였음. 이런 것만 잘 기억돼. 그래서 아시타 선인이 붓다가 된다고 얘기했고, 그때 아버지 입장에서는 거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 파악 잘 못한 거지. 왜냐하면 당연히 왕 입장에서는 내 아들이 큰 제국을 건설하는 왕이 되기를 원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들을 꼬시는 문제가 벌어지죠. 그게 삼시전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시전. 그러니까 출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막기 위해서 인도에는 3개의 계절이 있어요. 그게 여름, 겨울, 우기입니다. 여름, 겨울, 우기. 여름, 겨울, 우기. 이 3계절이 있어요. 지금 인도가 겨울이에요.
겨울인데 낮에 30도. 겨울이에요. 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절에 맞게 겨울 별장이 있고 여름 별장.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도는 그렇고 지금 부처님이 사셨던 그 네팔 쪽은 겨울에 춥습니다. 거기는 춥습니다. 거기는 저 히말라야 산 위이기 때문에 추워. 그리고 위도도 높아요. 그래서 그쪽은 좀 춥기 때문에 겨울 궁전이 있고 여름 궁전이 있고 우기 때 습기 좀 잘 빼고 이런 식으로 환기가 잘 되는 궁전. 이렇게 세 개를 만들어서 궁전이라고까지는 나오는데 내가 보기에는 뭐 그건 과장이고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간 세컨하우스 같은 개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하나씩 더 지어줬겠지. 돈이 있으니까. 돈 있으면 뭐 그럴 수 있잖아. 나도 돈이 있으니까 집이 몇 개인지 몰라. 내가 사는 데가. 주거 불안정이잖아. 내가 지금 주거 불안정에 걸려가지고 미치겠어. 하나라도 옳고로 있었으면 좋겠어. 이게 참 깝깝하지. 집이 많으니까 피로도만 높아져. 이게 집에서 피로를 풀어야 되는데 집 때문에 피로가 생겨. 거주처가 많으니까 참 이게 보통 피곤한 게 아니야. 그리고 물건을 자꾸 잊어버려서 내가 죽겠네 진짜. 여기서 쓰려고 하면 저쪽에 있고 저쪽에서 갔다가 이걸 갖고 일로 와야 되는데 그쪽에서 가서는 그 생각을 까먹지. 그리고 이쪽에 오면 맞다 내가 그거 갖고 왔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또 애매한 게 아예 물건이 없으면 사면 되는데 저쪽에 안 쓰는 게 있는데 굳이 그걸 내가 왜 사야 되지? 이러면서 안 사. 그리고 이쪽 가면 까먹어. 가면 필요해. 이거를 한 6개월 합니다. 놀랍게도. 언뜻 생각하기에는 한 1, 2주 하다 끝날 줄 알았지. 6개월에 갑니다. 6개월. 야, 그러다 보면 6개월 뒤에 갖고 오느냐? 필요성이 상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그래서 안 사도 돼. 안 사도 돼. 야, 세상이 참 묘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집이 이렇게 여럿이 있으면 주거 불안정에 시달렸을 거야. 그런 건 아니겠지. 이건 일종의 별장 개념이니까. 그리고 관리인 다 있고 다 처리가 깔끔하게 되겠지. 그렇게 해서 좋은 것만 보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출가하려는 것들을 막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뭐냐? 헛다리 짚었지.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게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어린애 입장에서는 그리고 나중에 왕조 국가들 같이 이제 큰 나라들은 엄마는 낳기만 하지 제대로 키우지 않아.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마치 자식이 데려온 강아지와 같다. 그래서 내가 키우는 건 엄마가 키우고 자식은 쓰다듬어요. 야, 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 집에 있는데 자식이 어느 날 집에 사는 거야 같이 다. 어느 날 갑자기 강아지를 한 마리 데리고 왔어. 그래서 막 뭐라고 네가 그 제대로 키울 수 있어? 그러면 내가 다 키울 수 있어. 라고 하지만 불과 한두 달 만에 키우는 건 엄마가 키우고 있고 자식은 쓰다듬어. 먹을 거 간식이나 사다 주고 이렇게 모든 뒤처리는 거지 같은 거는 엄마가 하고 있어. 대충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조선에서의 왕비가 내 자식이 왕자잖아? 그러면 그런 식으로 키우는 거예요. 자기가 뭐 똥기저귀 갈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키우는 게 아니야. 그리고 젖도 자기 젖 근데 자기 젖을 먹여야 되는 거 아닌가? 유모를 쓴다는 것도 되게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모를 쓴다는 거는 유모도 애를 낳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나면 내가 정신력으로 수행을 해서 젖이 나오게 이거 안 되거든.
아니, 그거 안 되잖아. 정신력. 그러니까 유모도 애를 비슷한 시기에 낳는 사람 중에 선정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유모한테 의지하는 것도 있지만 유모 애하고 관계도 굉장히 돈독해져요. 왜냐하면 유모 입장에서는 얘도 물리고 이렇게 교대로 물리잖아. 유모는 그러면 그 애는 또 딴 애가 물어? 지혜는 안 믿어요. 지혜는 아예 안 키워? 그러면 그건 어떻게 처리해? 걔는? 어떤 방식으로든 키우지 않을까? 근데 왕궁 안에서는 못 키울 것 같아요. 왕궁 안에서 그렇게 남의 집 애가 들어와서 클 수는 없거든? 그런 거는 그럴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떤 방식으로든 죽일 수는 없잖아. 내 애를 죽이고 그러면 얘를 키우라고? 그건 너무 잔인하잖아? 그리고 그 유모 입장에서 내 애가 죽은 상황에서, 얘 때문에 죽은 상황에서 얘를 키우면 그게 진짜 이런 게 올라올 것 같은데? 젖으로 독소가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유모 애랑도 역사에서 보면 분명히 이게 관계들이 나오는데, 유모 애하고 사이가 좋게 나와요. 특별하지 않으면. 왜냐면 유모가 중간에서 이렇게 약을 팔아가지고 내 자식 좀 이렇게 올려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왕실에서 큰 애들이 대부분 유모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니까. 굉장히 강하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 생각하시면 되냐면 엄마가 밖에서 일을 하는 분이어서 할머니 손에 크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 걔는 좀 커서도 아주 크기 전까지는 할머니를 잘 따라. 뭔 뜻인지 알죠?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식으로 크던 시절은 아니고 이모가 같이 키웠겠지. 이모가 같이 키웠겠지. 그 과정에서 뭔가 좀 엄마하고는 이모하고는 약간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각은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기록에는 뚜렷하게 안 나오는데 그 생각이 없을 수가 없어, 인간이면. 근데 왜 그게 기록에 뚜렷하게 안 나오느냐? 그거는 약간 저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이 지웠어. 기록이 지웠어. 아니, 그렇잖아. 어린 시절부터 비범해야 되는데 엄마 생각이나 하고 있었어요. 이거 좀 너무 없어 보이잖아. 그리고 엄마가 누구 때문에 죽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조금 문제가 되지. 그래서 그 부분이 삭제가 된다니까. 그 부분이. 예.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주목하는 거는 사실 현대에 들어와서 아마 그게 굉장히 영향을 미쳤을 거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공부를 되게 잘해요. 그리고 왕궁 안에서의 이 교육에 주목한 첫 번째 사람이 저거든요. 그 전에는 부처님은 출가하는 거니까 교육받는 거랑 별 관계가 없어 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가, 어렸을 때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아요.